반갑습니다. 해마다 진행자들이 시킨 대로 여기 앉아서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때마다 대단히 마음이 안 편합니다. 내가 과연 앉아서 삼기를 받을 무슨 그릇이 되는가? 무슨 자격으로? 그저 중대로서 한 30년 절반 먹었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가? 별로 그렇게 확신이 안 갑니다. 오늘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의식상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좀 가볍게 시대에 맞춰서 좀 편하게 그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아까도 여기 앉아서 들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축사하시는 스님들이 어떻게 축에 올리시는지 어지러워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앉아 있었겠어요? 난 별로 그렇게 배짱이 좋은 사람도 못 되어서 시종 그저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앉아서도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람에 잔뜩 주눅이 들어버려서, 오늘 내가 이 한 시간을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꽤나 좀 횡설수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오늘 주제가 이게 중도와 과학이라 내가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하기야 과학 시간에 과학도 좀 들었지만은 어떻게 뭘 과학을 알겠습니까? 또 특히나 요즘 과학은 그야말로 참 발전을 대단히 급속도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감히 과학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한다, 논한다, 그것도 참 벅찬 일입니다. 아니, 아예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할 자격도 없고 또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에게 오히려 누만 끼칠 것 같고 그래서 과학 이야기 자체는 당연히 삼가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근데 꼭 해야 할 이야기가 혹시 있다면 그건 해야지요. 뭘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면에서 대단히 좀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주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 우때나 선조들은 상상도 안 했던 그러한 주제들을 현대인들은 안고 굉장히 절박하게 그걸 고민해야 하는 그런 특수 상황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는 이미
뭐 앞에서도 회장님도 뭐 말씀하셨고 또 뭐 일반적으로도 다 생각하는 바이니까 또 그 자체도 중언부언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환경위기라든가 지구온난화라든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적절하게 뭐 넘길 수가 없지요. 꼭 뒤에 있을 때마다 더 많이 생각하고 천착하고 그리고 기회 끝, 힘 닿는 끝, 그 문제의식을 펴서 지금 우리들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뭐 연세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되셨으니까 아마 어쩌면 그럭저럭 그냥 넘어갈지도 몰라요. 무슨 지구 온난화니 또는 지구 종말이니 인류 멸망이니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그런 것하고는 별 관계없이 넘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그렇지 못하겠죠. 더욱이나 이러한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이미 주고 있는데도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엄청 많거든요. 문제의 심각성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마음이 다 합해져서 각 분야가 모든 노력을 다 집중적으로 경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도 이미 때는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일체가 유심조로 하는데 우리 인간이 업을 지었고 또 현재 우리가 그러한 벌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인류가 하기에 따라서는 의외로 무슨 과학자의 통계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이게 다소 종교적인 관점이라고 볼는지도 모르지만 일체가 유심조니까 앞에도 뭐 말씀하셨듯이 유심조니까 인류의 마음이 한결같이 모여서 원력이 집중되어서 결집되어서 강력한 원력으로 방출된다면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도 그렇게 비극적으로만 치닫지 않고 어쩌면 다소 해결의 길이 모색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낙관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인류는 특히 가장 선진국 또 그 선진국을 이끄는 리더들은 좀 문제의식이 그래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특히 한국에서는요. 요즘 어쩌다가 제가 신문을 보면은 가끔 보는데 매일 똑같은 기사예요. 내 눈에는.
매일 똑같은 기사야. 근데 거기 한 가지 딱 분명하게 점점 부각되는 게 뭐냐 하면 분열입니다. 좌와 우가 분열되고 그 좌와 우가 또 어떤 태도가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할 듯이 대단히 강력해져요. 뭐 여러분 다 서울시 현장에서 많이들 보고 하시니까 하지만 무슨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 분출되는데 저는 그걸 무슨 정치적 측면에서의 분열을 걱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참 아깝거든요. 아깝다 이 말이에요. 저 에너지가 결집돼 가지고 뭔가 제대로 방향을 아까 저 이로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원산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바르게 그 에너지가 서여져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가 엉뚱한데 에너지를 다 분출해 버리면 이 금쪽 같은 시기 기회를 그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냐. 그래도 괜찮을 만큼 여유가 만만한가. 그런 걱정이 항상 앞서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조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건 사실상 불편한 진실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유쾌할 수 없고 마음만 더 무거워지는 좋지 못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좀 해야겠죠. 중도가 뭐냐, 과학이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하는 거는 오늘은 제가 논국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하실 테니까 하시고 다만 저는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뭐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하고 누구를 탓하고 뭐 자기를 스스로 자책하고 이제 그런 거는 다 때늦은 어떤 일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를 제기하거나 고를 가르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고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원론적이고 편안하고 너무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좀 한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고 있을 틈이 없다고. 대단히 바쁜 것 같다고. 그런 쫓기는 마음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빨리 풀어낼 것인가. 팔중도, 중도, 요새처럼 이렇게 격렬하게 분열돼서 온갖 말하자면 갈등을 빚는 그 와중에서 중도처럼 한가하고 어떻게 보면 비상한 이야기도 없을지 몰라요.
한층 열 올라 있는 사람들이 중도 이야기하면은 대단히 거슬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입도 방금 못해. 중이란 이 말을 올릴 수도 없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면에서는 아마 지금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 그런 면에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뭐 중도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래요. 우리가 이 원론적 중도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중도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어떤 전략적 중도는 뭘까? 이런 걸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본다고요. 거기에서 제가 얻은 제 나름의 잠정적 결론이겠지만 소욕과 지족이면 되지 않을까. 제가 정목 스님과 그 대담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도 조금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소욕과 지족이 어쩌면은 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중도에 아주 적합한 팔정도의 길이다. 중도 정신에 입각해서 팔정도를 해석할 때 나올직한 어떤 길이다. 결론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욕과 지족이라. 그러면 소욕은 욕심을 낼 수 있으면 적게 줄인다는 이야기고, 이제 지족은 족할 줄 안다는 이야기죠. 족할 줄 안다. 소욕을 실천하면서 아주 흔쾌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소욕지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소욕지족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제기해보자 이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욕은 뭐 여러분이 어감으로 벌써 잡듯이 쉬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죠. 뭐 욕심 줄이라, 뭐 너무 욕심 부린다 너, 그 욕심 좀 줄이면 안 돼. 뭐 그런 정도. 또 내가 이거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정도. 뭐 그럴 때마다 그것이 아닌 그 반대되는 방향. 즉, 내가 지금 욕심이 큰데 좀 적은 욕심을 부려야겠다. 좀 내가 삼가하자, 절제하자 하는 정도인데, 지족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족한 줄을 안다 하는 요 말은 참 쉬운데, 족한 줄을 안다? 그게 뭘까? 어째야 족한 줄을 아는 건가?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뭘 족해 본 적이 없어. 보통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정말 마음속 깊이부터 족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속 깊이부터 환심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족한 줄 알 수 있는 어떤 바탕 또는 어떤 연습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나 뭐 이 사회에서 배운 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다익선입니다. 공부를 해도 다다익선 해야 되고, 돈을 벌어도 다다익선 해야 되고. 왜? 경쟁사회니까. 멈추는 건 죽음이라. 그래서 안 멈추고 계속 나아가려면 그 추진력을 제공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다익선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다익선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요즘 태어나는, 우리는 어릴 때 뭐 텔레비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노출되어서 수많은 광고의 러시 속에서 그래가지고는 뭐든지 그 절제하고 멈춘다는 거는 배워본 적 없고, 뭐 더 좋네, 이거 새로 나온 이건 더 좋네, 이건 더 싸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앞에 것보다 좀 더 좋은 것, 다다익선, 더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데 이미 뭐 말하자면 뭐 길이 들었다 할까? 저는 표현을 그렇게까지 합니다.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우리는 자본주의형 인간이 인격이 돼버린다. 그 돼버린다. 즉, 그때 자본주의는 무슨 이데올로기 자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형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미국식으로 일회용 소비 운동, 일회용 소비. 그거 참 특이한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일회용 같은 거는 그게 무슨 좋다, 그걸 권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물건을 만들면 모름지기 내구성이 커서 오래오래 두고 잘 쓸 수 있어야 그게 물건이다. 그런 사상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떤가? 오래 쓰면 안 돼. 일회용으로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 돼. 그래야 생산 공장이 펄펄 돌아가고, 그래야 경제가 일어나고, 그래야 나라가 잘 살아. 그래야 너도 잘 살아. 이런 식입니다. 참 특이한, 듣도 보도 못하던 새로운 가치관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부터 광고, 텔레비 앞에 많이 들었죠. 뭐 애들 키워본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말만 들었지만 애들이 뭐 놀다가 딴 거는 아무리 프로가 나와도 쳐다보지도 안 하다가 광고 나오면 돌아본다고 그래요. 텔레비를. 그만큼 광고에는 엄청난 투자와 연구가 받침해서 사람들을 끌고 흡입시키는 그런 힘이 아주 치밀하게 강구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애들이 그냥 노출되어서 그래서 큽니다. 어려서부터 아무 판단력도 없고 할 그때부터 그게 이미 훈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자본주의형 인간이라 해야 맞죠. 그러한 자본주의형 인간이 말하자면 뭐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전 인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고, 그러한 소비형 인격이 주가 되어서 소모생활, 경제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원이 남아날 리도 없고 공해가 안 생겨날 수도 없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뭐 하다못해 에너지를 갖다 청정 에너지로 바꾸어서 비교적 탈 없는 에너지를 쓴다 해도 자원 고갈을 무슨 수로 막으며 생물 멸종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리고 그 생물 멸종 같은 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가지 없어지나 보다. 그 뭐 무슨 관계 있어 나하고. 그러나 불교에서 볼 때는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우주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내가 여기서 그 사계절이 화면에 뜹니다. 아까 이 화면에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그 계절의 변화를 뒤에 참 멋지게 비춰주던데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사계절, 저게 바로 자비구조구나. 자비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자연이란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비구조의 일환으로서 돌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매일매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자비구조의 은혜가 아니면, 혜택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근데 그 자비구조의 일환으로서 무생명이, 무종류의 생명이 다 얽혀 삽니다. 내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 참 곤충도 많이 보고 식물도 여러 종류를 보는데 제가 비교적 둔감해서 그런 걸 눈여겨보지를 못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참 오묘한 조화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인가 얼마나 더웠어요. 계절이 자꾸만 이상하게 이제 요동을 치고 말하자면 우리가 과거에는 당연시 했던 우순 풍조가 지금은 당연하지 않고 내일이 보장 안 되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사막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비가 와도 불안해요. 아, 이게 마지막 선물인가?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금년에 비가 많이 와주는데 금년 많이 왔죠? 이게 내년부터는 비가 안 올 징조인가? 비가 적어질 징조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슨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기후가 그냥 지 멋대로 놀아나는데 많이 왔다가 다음에는 많이 안 왔다가 우리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단순한 소심한 불안일까요? 그러한 불안을 안고 사는 비가 와도 마음 못 놓고 비가 안 와도 마음 못 놓고 이런 놈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고는 그런 세상을 후손들에게 더 가중시켜서 물려주려고 생각도 없이 소비 생활을 하고 또는 자식들에게 그 소비 생활을 훈습시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지금이라도 극복할까? 그걸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소비도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아유, 나는 몰라. 그건 내가 하고 관계없어. 난 내대로 살래. 말이 됩니까? 그럼 어째야 될까? 어째야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욕지족인 것입니다. 욕망 없는 생활은 안 할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말이요, 어떤 즉흥적인 기분 또는 일시적 생각,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속성 있는 태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욕도. 지속성이 있는 소욕이 되자면 지족이 받쳐줘야 된다고요. 족한 줄 안다. 어제는 내가 예를 들면 새끼밥을 먹어야 좋겠는데 오늘은 내가 두 끼 밥을 먹어도 족하다. 족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속도 더 편하고 참 좋구나. 이거야말로 족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제 2끼밥만 먹겠어. 또 2끼를 먹다가 하루에 2끼를 밥을 그냥 그런 무겁게 먹는 게 속에 좀 부담이 가. 그중에 1끼는 죽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죽을 먹고 밥 1끼 먹고 그러고는 말하자면 안 먹고 하면 이게 소위 이제 오불식인데 이게 불교에서는 뭐 진작부터 말하자면 2500년 전통을 가진 생활 태도라요. 근데 그게 지족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오늘 이 예를 드는 거는 내가 그것만은 실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출가하고부터 수겠다고 하고 그날부터 저녁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0몇 년 동안 저녁 안 먹고 살아요. 근데 아까 저 친구분들이 마침 모처럼 옛날 학교 친구들이 같이 사진 한번 찍으려고 이제 모였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그럽니다. 건강해 보이는데 건강 비결이 뭐냐고. 내가 참 타고난 약골이라 남에게서 건강하단 말 듣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오늘 친구들이 그 말 들으니까 야 내가 그러고 보니 참 그 친구 그래요. 병은 없나? 병 없다. 그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그 참 병원과 약국을 모르고 산 세월이 참 많아요. 길어요, 아주. 뭐 어째 보면 응안한 건 참아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뭐 하숙집에 하숙밥 먹고도 참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 음식을 천천히 적게 먹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것도 능히 뭐 지족까지는 뭐 안 되더라도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 좋은 습관을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그 대답을 했어요. 뭐든지 꾸준히. 그러면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 꾸준히. 내가 그러고 보면 내가 대학 졸업 무렵에 어떻게 요가를 만났어요. 그때 한국에 요가가 처음 소개되어서 지금도 생생한데 동방구라는 이름으로 요가라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저자가 동방구예요. 그 아마 그 별명이겠죠. 그 책을 보고서 아주 내가 참 경도돼서 그날부터 요가를 이제 책 보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요가를 재작년 내가 이번에 조금 아플 때 그 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50년인가요? 뭐 한 50년은 훨씬 넘어서 했어요. 그러면 좀 꾸준하다 말할 수 있겠죠? 또 출가해서 오불식도 40년이 넘게 했어요. 그것도 꾸준하죠. 그래서 내가 내 경험에 입각해서 자신 있는 말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와가 좋은 말씀, 뭐 중도사상,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 높은 말씀을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뭘 듣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꾸준히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몸에 익혀라 이 말이에요.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내가 걷는 것도 꾸준히 하는데 어떤 날은요 참 걷기 싫은 날이 있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춥고 몸도 별로 컨디션이 안 좋고 어떤 때는 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뭐 그냥 잠이 오고 그럼 들어눕고 싶지 뭐. 그때 이를 악물고 나갑니다. 무조건. 그러면 처음에 한 몇백 미터는 참 힘들어요.
그야말로 주지 않고 싶어, 그 자리에. 내가 약하니까. 그래도 걸어. 그러면요, 한 700, 800m 이래 가면 그 걷기 싫고 주지 않고 싶은 게 사라져요. 힘이 쏙 돋아 올라가지고 걷는 게 뭐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러져요. 그래서 걷습니다. 여기 송복 교수가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계셨는데 그 양반 집에 내가 단식을 하고 잘못돼 가지고 좀 몸을 치료할 때 머물렀거든요. 그때 그 친구 집이 저 기자촌에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안 돼서 또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억지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그 친구 집에 있으면서 이제 병원에 놔뒀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 몸이 여러분 놀라지는 마십시오. 내 몸이 35kg였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뼈와 가죽이죠. 뼈 가죽만 딱 줄여내면 35kg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냥 누우면 몸도 뒤척이지를 못해. 그리고 자고 나면은 벽에 머리털이 빠지가 수북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세근에는 한 5분 걸리는 것 같아요. 몸 요 돌리는데. 어떻게든 애를 쓰고 용을 써서 이제 몸을 돌립니다. 딱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짚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신을 신고 나섭니다. 지팽이를 짚고. 그래 기자촌에서 진관사까지가 제법 이 비탈길이 꽤 멉니다. 그걸 내가 걸어갑니다. 갔다 옵니다. 그럼 모두 깜짝 놀라죠. 처음에 말렸고. 그것도 뭐 사실 이제 갔다 오니까 탈 없이.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남아가 지금도 말좀 그렇게 걷는 거예요. 많이 걷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꾸준함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그치는데 이제 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제 실제 자신 있는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특히 스님들, 젊은 스님들 많이 걷도록 노력해요. 예? 그래 건강하라고. 중이 돼가지고 말이야 자꾸 뭐 어디 아프니 어쩌냐 하면 그 신도들에게 말도 체면도 아니고 건강해야 되거든. 근데 걷는 데는 걷는 거 이상 없어.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꾸준함. 아무리 싫어도 하기 싫어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해내면은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도 지족을 생각하면은 쉽게 잡힐 거예요. 지족도 족한 줄 안다. 뭘 어떻게 족한데? 꾸준히 하면서 그것에 실정 느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의 이득을 잘 챙겨서 자기 것으로 삼고 그러면 그것도 족함이 아닐까. 아주 구체적으로 실생활 면에서 그런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러한 지족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철학적으로도 지족의 의미를 불교에서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족하는데 이 지족이란 말이 어원이 어디 있냐면은 지족천에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 들어와서 이제 하늘 세계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욕계 최상에 지족천이 있어요. 욕계 천상이 있어요. 육욕천. 6개의 단계의 하늘 세계가 있다고요. 그 중에 네 번째가 지족천입니다. 그걸 두시타라고 하는데, 지족천. 그 하늘 세계는 어떠냐 하면, 사전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래에 사천왕, 도리천왕, 야마천, 이거는 욕망에 젖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뭐냐면 축 처지는 그런 세계고, 위에 화락천과 타화자재천이라는 천은 좀 너무 들떠서, 그래서 들떠가지고 흩날리는 그런 세계인데, 그 처지지도 않고 들떠지도 안 하는 중간 세계가 도솔천, 즉 지족천이에요. 그리고 이 지족은 자연이 족한 줄 아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족하니까 감사하게 돼요. 뭐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참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조화롭고 자비롭고 이런 세계가 정말 고맙구나. 그래서 흐뭇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수행과 연결되면은 그게 삐띠가 됩니다. 삐띠, 기쁨. 그리고 이제 수카, 즐거움. 이것이 이제 거기에서 바탕에서 나오고, 그래서 수행자가 팔정도의 정정 공부를 하려면 색계를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색계에 들어가는 모티브라 할까 큰 자량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게 거들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색계 말하자면 향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위해서도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말하자면 기쁨과 즐거움이 왔을 때 내가 너무 기쁨, 즐거움에 대한 준비가 없고 또는 연습이 없어가지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그거는 우페카가 아니에요. 평온함이 아니에요. 불고불락이 아니에요.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향상을 못해. 결정적 향상을 못해. 결정적 향상을 위해서는 꼭 그 모티브가 필요하고 그 준비가 지족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족 감사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고 그걸 바탕 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제가 왔을 때, 계제가 닿았을 때 색계도 가고 해탈 열반에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살면서도 이 현실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요 가운데도 이 삶을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뭐 좌가 올라 우가 올라 무슨 내 나라가 올라 남의 나라가 올라 뭐 이럴 때 애국심이 중요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차원을 극복하고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현실 오늘의 이 삶을 지족을 수행하고 익히는 터전으로서 살리자. 그만 묻히겠습니다.